올여름 목함질의 200여 발이 북한에서 떠내려와 군 당국과 주민들을 긴장시켰다. 경기도 연천에서는 낚시 갔다 오던 주민 한모 씨가 목함지뢰를 여는 순간 폭발해 사망하고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사람을 살상하기 위해 만든 지뢰. 전쟁은 끝나도 은밀하게 숨어서 억울한 희생자를 기다린다. 지뢰가 바로 당신을 노리고 있다. 천가지 연꽃이 핀 것 같이 아름다워 소금강이라 불리는 천성산. 천성산은 과거 원효 대사께서 1000명의 대중들을 성인으로 덕도시킨 그런 유명한 산입니다. 쓰레기장으로 변한 천성산 정상. 2004년 군부대는 철수했지만 군에서 사용하던 건물 잔해와 방호시설 등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90년대) 초 군부대에서는 경계 철조망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두 명이 한조가 돼 넘어진 철조망을 세우는 작업 중 지뢰를 밟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정성훈 씨. 한 유병소에서 한 10쪽에서 한 조금 떨어지가 한 요 정도 근처이지 싶습니다. 기억하기조차 싫은 끔찍한 지뢰 사고. 지뢰밭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간 것이다. 철조망이 이제 난리가 있고 이래 하니까 그 위에 하는데 이제 철조망이 사간 부분을 그런 걸 다 모르니까. 뭐 군에서 알지 뭐 안 하면 할 수가 있지. 이것은 부대를 보호하기 위해 4,600여 발의 M14 발목 지뢰가 매설됐던 것이다. 그 상처 부위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예. 정 씨는 지뢰 사고로 발가락 4개를 잃었다. 하지만 화약 독성 때문에 살이 썩어 들어가 발을 절단해야만 했다. 그만큼 조화가 있다가 풀고 이러면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요? 잘 안 되고 이러면 겨울 되면 먹을수록 발이 더 시리고. 부모님들이 그때 얼마나 놀라셨을 때요? 그걸 제가 어째 말로 표현을 하겠습니까? 뭐 하여튼 병원에 누워 있는데 뭐 저도 정신 없었지만도 뭐 엄마 아버지가 헬쑥하여가 들어오시는 모습 제가 봤습니다. 정 씨 외에도 이 부대에서는 철축 작업을 하던 병사도 지뢰 사고를 당했다. 그 철조망에서 한 100m 정도 더 내려간 상태에서 사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지뢰 지역이 아니잖아요. 예. 근데 지뢰 지역은 아닌데 이런 경사지 비가 와갖고 자꾸 이제 빗물에 떠내려가갖고 저 한 100m 정도 떠내려가갖고 그 떠내려간 지뢰를 밟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4년도 부대가 철수한 후 3차례에 걸쳐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4,600여 발 중 740여 발의 지뢰를 찾지 못했다. 유실된 740여 발의 지뢰가 천성산 어딘가에서 숨을 죽이며 불행한 희생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제작진은 한국지뢰제거연구소와 함께 지뢰 제거 지역을 탐지해봤다. 신호가 잡힌다. 이건 지뢰가 아니고 깡통이. 어찌된 영문인지 전에 없던 원형 철조망이 겹겹이 쳐져 있다. 지뢰 제거로 지뢰 수는 줄었지만 지뢰 지역은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원래 지뢰가 매설되어 있었는 데는 이런 철조망도 지뢰를 제거하고 이 철조망조차도 잔재를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국제 기준에 보면은 지뢰를 제거한 지역에는 8g 이상의 금속물이 있으면은 다시 탐지해서 제거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방공포 부대는 방어용으로 부대 주위에 M24대인 발목 지뢰를 매설했다. 철조망을 이중으로 치고 그 사이에 지뢰를 매설하고 유실되지 않도록 지지대를 묶었다. 한편 군에서는 1999년도부터 2차례에 걸쳐 후방지역 지뢰를 제거했지만 찾지 못한 유실 지뢰 때문에 2, 3중으로 철조망을 쳐 과거 지뢰 지대라는 편말을 붙여 민간인들이 접근을 막고 있다. 위치가 변하다 보니까 매설된 모든 지뢰를 정확하게 찾아서 100% 완벽하게 제거하는 데는 제한점이 있었습니다. 떠다니는 살인병기 M14 대인 지뢰. 발목에 치명상을 준다고 해서 발목 지뢰라고도 하고 접촉 부분의 뼈가 열폭풍에 의해 접합 불가능할 정도로 으스러지는 치명적인 상처를 줘 폭풍 지뢰라고도 한다. 무게는 98g. 담배값 정도의 무게로 가벼운 물에 떠다닐 뿐만 아니라 손으로 살짝 누르기만 해도 터지도록 만들어졌다. 그 지뢰가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물에서 둥둥 떠들어가기도 하고 또 봄에 갑자기 해토가 되고 그러면은 흘러내려가기도 하고 빗물에 휩쓸어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뢰는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뢰는 나를 만든 주인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지구상에서 인간이 만든 가장 배신자 같은 무기, 잔혹한 무기가 바로 지뢰입니다. 지뢰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성모도. 그러나 여러 건의 지뢰 사고가 발생, 주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장마 때 아마 떠내려왔을 거야. 여기서요? 인천에 사는 김모 씨. 고향인 성모도에 아들과 낚시 왔다가 지뢰가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본인은 발목을 절단하고 아들은 온몸에 찰과상을 입었다. 저 봉오리 십자 두 개 있잖아. 이자가. 낚시를 가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도 있다. 그 고개 바로 넘어요. 거기가 바다. 이 바다가 다 딸린 거야. 거의. 바다에. 예. 그쪽에 낚시하다 그런 거예요? 그 낚시하러 가다 그랬다니까. 가다가 유물이 그 장마철에 그 한강을 통해서 떠나오는 바람에 그 휴가철 뭐 그런데 뭐 이렇게 뭐 추석 때 많이 당했고 근데. 전문가들은 장마철 임진강이나 한탄강 한강에서 지뢰가 부유물과 함께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뢰가 강 상류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성모도. 탐지기를 가동하자 금속물 신호가 온다. 지금 제가 해보니까 여기는 뭐 지뢰지대도 아니고 군부대 경계철조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철조망 조각이 철조망이 좀 어떤 용도죠? 예, 이 철조망은 어차피 군에서 경계철조망으로 사용하는 그런 철조망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유실돼 가지고 이런 부유물과 같이 떠내려와서 여기에 유기되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98년) 집중호우로 지뢰가 대량 유실되었던 고령산 계곡. 지뢰의 흔적이 보인다. 이날 폭우로 축대가 무너져 초소와 경계철조망이 대량 유실됐다. 초소에 근무하던 경계병 2명도 무너지는 초소에 휩쓸려 사망했다. 경계철조망 사이에 방어용으로 매설됐던 지뢰도 대량 유실됐다. 지금도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는 고령산 계곡. 수백 미터를 떠내려온 철조망과 옹벽 잔해가 10여 년 전의 참상을 말해준다. M14 발목지뢰는 물에 뜨니까 이걸
잡아매놨던 그 지주대입니다. 취재 결과 이곳에는 280발의 지뢰가 유실됐다. 유실된 지뢰들은 계곡 어디에 묻혀 있거나 하천과 강을 따라 바다로 유입됐을 것이다. 그 초소 주변에는 또 미사일 기지고 그러니까 지뢰가 있답니다. 군인들 얘기로. 근데 그게 떠내려왔다는 거야. 그게 들어가지 마라. 개천에도 들어가지 마라. 한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한 근 보름 참을 들고 다니면서 다 찾아봤어요. 그래도 못 찾았어요. 몇 발이나 찾았습니까? 찾았다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 당시 신문들도 지뢰 유실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경기 북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M14 대인 지뢰 220발이 유실됐다. 또한 철원 연천 지역의 집중호우로 1200여 발이 유실됐으나 680발만 회수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나라 지뢰지대는 DMZ 외에도 서울 우면산과 부산 태종대 중미산, 김포시청 뒤 장능산 등 후방 지역에도 36군데나 된다. 이들 지역에는 M14 대인 지뢰를 묻었다고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M16 계열 살상 지뢰가 유실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 전당 뒤 우면산. 수가 누워있는 모습을 닮았다 하여 붙인 이름이다. 이곳에 매설된 지뢰는 1000여 발. 그는 수차례에 걸친 지뢰 제거 작전으로 대부분을 수거했지만 8발의 지뢰를 찾지 못했다. 섬찟하죠. 왜냐하면 서울 이렇게 1000만 이상 산다는데 이렇게 동네에 지뢰지대가 이렇게 묻혀 있다는 게 상당히 섬뜩하고 어떤 때는 공포스럽기까지 하죠. 우면산 정상을 오르는 길은 수십 갈래. 이곳이 지뢰지대인 줄 모르는 성급한 등산객들은 지름길을 택했다. 이곳은 이미 1991년 5월 산나무를 캐던 정모 씨가 지뢰를 밟아 오른쪽 발목을 절단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곳이다. 나물 떠들어 그 철조망 안으로 들어갔다가 또 밟아가지고 다리 다쳤다는 얘기. 다리를요? 예, 들었어요. 이게 이 덕우암이라고 있어요. 덕우암하고 유전자 그 사이에서 났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이곳에는 아직도 찾지 못한 지뢰가 8발이나 된다. 단 한 발의 지뢰라도 남아있다면 언젠가는 억울한 희생자가 나올 것이다. 지뢰 지대를 알리는 아무런 표지판이 없다. 이곳은 2002년 6월 대전차 지뢰 사고 현장이다. 트랙터를 몰고 지름길로 올라오다 대전차 지뢰 사고를 당해 이모 씨가 눈을 실명하고 팔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화면은 대전차 지뢰 폭발 실제 상황이다. 월남전에 참전한 우리 군이 지뢰에 파손된 차량을 견인하다 대전차 지뢰 사고를 당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다. 기름통 같은데요? 이거 기름통. 요거는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어디 부속품인데요? 사고를 저 밑에서 이리 올라오다가 지뢰가 터졌죠. 그 밑에서 그 길이 있었습니다. 그 올라다니는 길이. 사람 다니는 길목에 대전차 지뢰가 묻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제작진은 사고 현장을 탐지해봤다. M3 살상용 대인 지뢰다. 뇌관만 노출돼 있어 잘 눈에 띄지 않는다. 살상 반경이 무려 18m. 폭발할 경우 신원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신체가 훼손된다. 지뢰가 발견된 곳은 도로에서 불과 20-30m 떨어진 곳.
지름길이 나 있다. 약초나 산나물을 캐기 위해 사람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 주변을 탐지하자 대전차 지뢰도 보인다. 신고를 하자 덕발물 처리반이 도착했다. 차들 전부 다 갖다 60m, 한 100m 가서 빼세요. 차요? 네, 전부 다 빼야 됩니다. 사고에 대비해 모든 사람들은 100m 밖으로 대피했다. 저도 아주 황당한 얘기입니다. 이 도로에서 한 30m 들어간 지점에서 지뢰가 지금 발견됐는데 여기는 길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채를 뜯으러 간다든가 이 주민들이 늘 자기 생활권입니다. 여기는 밭도 있고 뭐 또 산채를 뜯으러 가는 통로이고 또 이 산을 넘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거든요. 여기를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건 이거는 국가가 국민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죠. 처리반이 투입된 지 1시간여. 대전차 지뢰 2발과 M3 살상용 대인지뢰 2발이 수거됐다. 지금 이 한 발만 갖다 뒀잖아요. 인명한테 갈 수 있는 피해는 약 300m 정도 됩니다. 300m. 반경. 반경 300m면 지름 600m 정도 되는 경우. 뭐 엄청난 이력이죠. 지뢰 지역 주변에 사는 농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농사를 짓고 있다. 지뢰지대인 이곳, 콩을 심기 위해 트랙터 작업이 진행 중이다. 그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거를 나라에서 해줘야지, 국방부에서 해주든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묻어놓고선 책임지는 이거 그 소유자들이 지금 못 해먹고 있잖아요. 바깥. 탐지를 시작하자 M2 계열 자키 지뢰와 경전차 지뢰가 모습을 드러낸다. 집차 이상의 무게에 터지도록 만들어졌지만 오래돼 사람이 밟아도 터질 정도라고 한다. 저쪽 건너에서 사상자가 하나 있었고 이쪽에선가 어디서 사상자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사고 나가지고 사망하셨어요. 2명 정도는 사고가 났을 거예요. 사망이 됐을 거예요. 사망. 있다면 이제 진짜 배기만 지뢰가 있는 줄 알면서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농민들.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사고 나면 모른다니까요. 그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 터지고 그런 정도는 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폭발물 처리반. 촬영을 하면. 곳곳에 지뢰 무덤이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 부분에서 옛날에 이거 개간하다가 도자가 밀다가 터져갖고 도자가 거의 다 그냥 날아갔댔죠. 그 자리를 캐보니까 지뢰가 그냥 한 5, 60발 정도 나와있죠. 지금도 이 지역은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지뢰 때문에 경원선 노반 공사도 중단됐다. 감지 신호가 요란하다. 대전차 지뢰다. 폭발물 처리반에 앞서 군 병력이 도착했다. 공사 현장 책임자들도 도착했다. 이쪽에 지뢰지대인데 군부대랑 아직 협의가 안 돼가지고 그 지뢰를 아직 그 제거를 못한 상태거든요. 저희 공사 구간 내에 지뢰지대가 있습니다. 공사도 못하고요. 공사가 중단된 게 지뢰 때문에 지금. 그렇죠. 지뢰 제거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군과 시행청이 협의 중이라고 한다. 수해 예방용 남대천 제방을 넓히는 공사를 위해 군과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맺은 지뢰 제거 합의각서다.
거의 모든 지뢰 제거 장비를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이 구매해 국방부에 주도록 돼 있다. 심지어 보험료와 유리비까지 부담하도록 돼 있다. 만일 그 개발업자라든가 혹은 그 땅 소유자에게 제거하는 비용을 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일 소송을 한다거나 그러면 국가는 절대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예는 없습니다. 합참은 이에 대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국방부령 제697호에 의해 군사적인 장애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조건을 정하여 동의할 수 있다고 답변해왔다. 지뢰 피해자 실태 조사에 나선 사진작가 이시우 씨와 지뢰 피해자 이덕준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말매기, 그 마초, 풀 그거 말려서 이제 묶다가. 허가받은 민간인만 출입하는 지역에서 말에 먹일 풀을 묶던 이덕준 할아버지. 지뢰를 밟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오른쪽 발을 절단하고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왼쪽 발마저 마비됐다. 여기 발가락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 구부러지질 않아요. 전기 통화문에 이렇게 찌를 하죠. 그런 식이 와요. 그러면 잘 먹죠. 밤새도록 잘 먹죠. 약 안 먹으면 뭐. 사고를 당한 후에도 오히려 피해 사실을 숨겨야만 했다. 사고가 알려지면 그나마 생계수단이던 수립 영농마저 중단시키기 때문이다. 금파리 한 마을에서만 지뢰사고 피해자가 8명. 모든 치료 비용도 본인들이 부담해야 했다. 각서를 썼기 때문에 어디에다 하소연할 수도 없었다. 이제는 그와 같은 문서는 정말 구시대적인 노예 문서고, 앞으로는 그런 문서를 써서도 안 되고, 당당하게 우리 이 국가가 이런 정도의 선진 국가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런 서약서는 이제 폐기돼야 됩니다. 2009년 4월에 발생한 고금산 산불. 불이 난 곳은 다름 아닌 지뢰지대다. 주민들은 불이 났는데도 구경만 해야만 했다. 불을 꺼야 되는데 여기 지뢰 매설 지역이라고 통제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서 불을 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그래 이 밑에서 들으니까 뻥뻥하고 어떤 폭음이 울려 나오고 하는 걸로 봤을 때 그때 당시에 아마 지금 기억으로서 지뢰가 또 터지지 않았느냐. 불이 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주민들 접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곳에 매설된 지뢰는 3천여 발. 2007년 군에서는 지뢰 제거 작업을 해 거의 제거했지만 아직도 430여 발의 지뢰를 찾지 못했다. 발목 지뢰가 이 원형 철조망 바깥에도 많이 나왔어요. 공동모지 있는. 예. 해녀였던 채말점 할머니. 밭일을 하고 오던 중 원형 철조망 아래서 쑥을 뜯다가 지뢰 사고를 당했다. 병든 남편과 3남매 그리고 시아버지까지 6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던 채말점 할머니. 완전한 몸으로도 힘든 상황이었다. 발가락이 여기서 탁탁 숨어 우리 그 뭉치기 이 다리가 없이니까 걷지도 못하고 자무질도 못하고 물에 헤내라고요 내가. 근데
부질도 못하고 그러니까네 사는 게 힘이 들 거 아닌겨. 왼쪽 다리를 절단한 채말점 할머니는 해녀 생활을 접고 구멍가게로 근근히 생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당시 사고가 나자 군부대에서는 다리 절단 수술과 상처가 아물 정도의 치료만 해줬다. 내 잘못했고 뭐 새가 다쳤는 거로 뭐 국가 보상 연중으로 원망한들 위험이요.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강원도 고성군 배복리. 이것도 고성군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7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뢰 제거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뭐 민간인 군인들 포함해서 아마 한 20여 명 정도 될 거예요. 20. 이쪽 주변에서만. 그렇죠. 요 지뢰밭 테두리 안에서만. 중장비들이 동원된 지뢰 제거 작전. 나무를 다 베어내고 산을 모두 갈아엎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금 지뢰를 제거하는 방법은 그 땅을 완전히 뒤집어 놔서 정말 모래처럼 이렇게 채로 쳐야 할 만큼 이렇게 개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은 자연을 파괴하는 거죠. 이런 지뢰 제거 방법은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죠. 1968년 종전 후 지뢰와 폭발물로 인한 피해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베트남. 전국토의 20%가 지뢰와 폭탄으로 오염돼 있다. 이곳 광치 지뢰 제거 작업은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진행 중이다. 이곳은 최대 접전 지역으로 많은 지뢰가 매설되고 폭탄이 투하된 것이다. 나무를 베어내지 않은 채 나무 사이사이로 탐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곳 산림 지역에서는 나무를 훼손하거나 폭파 작업도 할 수 없다. Sáng đến giờ thì mình đã tìm được quả nào chưa nhỉ? Dạ, tới sáng đến giờ tìm được một quả đấy. Quả 지금 지금까지 한 개. 하루에 몇 개 정도 샀는지? À, thường thì một ngày mình tìm được mấy quả? Dạ, tùy theo từng lúa mình ra. 곳곳에 지뢰 표시 막대기가 꽂혀 있다. 막대기 옆에는 송진 채취형 사발도 있다. 이곳 역시 지뢰 지역이다. 돈벌이가 되는 송진 채취. 주민들은 지뢰 시대라고 피하지 않는다. 지뢰 거기 있냐고 물어봤어요. 지뢰 있어요? Vậy là ở dưới đó có đúng không ạ? 폭발물이다. 각 지역에서 수거한 지뢰와 폭발물은 한 곳에 모아진다. 일주일 동안 수거한 것으로 17개 종류, 314개 정도에 이른다. 폭파 요원들이 기폭 장치를 연결하고 나면 폭파 준비가 완료된다. 베트남에는 현재 10개 이상의 비정부 단체가 지뢰 제거에 참여하고 있다. Khu vực tỉnh của tỉnh chúng tôi đây là coi như là trọng điểm của chiến đánh hồi xưa, trên tất cả đồn bộ rất nhiều. Bây giờ là coi như nếu như mà theo cái dự tính của chúng tôi làm cái tốc độ thế này thì coi như hàng 50 năm nữa vẫn chưa thể bom đạn ở tại cái khu vực này được. 제작진은 지뢰 피해자를 찾아 나섰다. 지뢰 피해자의 80% 정도가 가난한 농민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지뢰 사고로 한쪽 눈을 실명하고 손목이 잘린 떼썰린 씨. Dạ, mặt tay. Vì mặt tay. Bị trên đầu 3-4 chỗ đó. Mặt cái tay này thì vì đâu cứ gọi nè tránh chỉ con hết vì hết nước chứ đi là đi cái giọt đi thẳng đi răng đi đấy nhà thằng đi nhà theo tăng nữa đọc bắn quân bắn đá chứ là chẳng biết bắn chứ một tay một
léo. Là tôi là cái thật là tôi thấy em nghĩ là nói là muốn lòng cho tôi. Chưa nghĩ là cái kèm như ngò như rửa mà chỉ quen chưa đi là tù rồi mà ngoài mát rồi. Cái khi mà khóc mai rồi. 고철이나 고물을 수거하는 일을 하던 때 썰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뢰를 밟는 사고를 당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이다. 아이 학비도 마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눈에서 진물이 나지만 치료조차 받을 수 없다. Không có một cái chứ không tại hết á. Tôi chỉ ôm cháu cái đất ngang đấy là vừa làm cái nhà đấy về đây thôi. Đem nuôi nữa. Cho một đứa con trai thôi cho em xin thật. B-52 bombers, chemicals. 베트남 전쟁 중 참전국들은 기지 보호와 적의 침투를 막기 위해 수많은 지뢰를 매설했다. 지뢰에 의존하는 방어가 상당히 작전상 중요시됐죠. 그래서 많은 지뢰를 매설하게 됐고 그것이 철수하는 마당에서 지뢰 제거를 못하고 철수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뢰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지뢰 안전 교육이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지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교육이다. 돼지족이 뼈까지 완전히 부서졌다. 접합 수술도 불가능해 절단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1954년 만들어진 벤하이강 다리. 전쟁 중에 서로 왕래할 수 없었던 아픈 전쟁의 상징이다. Nó mang nặng cái nỗi đau chia cắt gần 20 năm. Đồng bào nhân dân ở phía Bắc, người thân của mình ở phía Nam, nhưng hai miền không dám gọi nhau lên động một tiếng, mang nỗi đau đến ngày trời đấy như vậy. 지뢰 피해자가 6만 명에 이르는 캄보디아. 인구 230명당 1명이 지뢰 사고 피해자다.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바탐방. 태국 국경과 마주하고 있는 캄보디아 최대 지뢰 매설 지역이다. 특수훈련된 정찰기관으로 지뢰를 탐지하고 있다. 이것은 khmer rouge 게릴라들의 캄보디아 영내 침입을 막기 위해 많은 지뢰가 매설된 곳이다. 40 ម៉ែត្រការ៉េនៅក្នុងនោះយើងបានរកមីនប្រឆាំងនឹងមនុស្សចំនួន5គ្រាប់និងគ្រាប់មិនទាន់ទុះចំនួន2គ្រាប់ហើយយើងបានរកអំបែងបានចំនួន 1,500 ដុំ 이곳에서는 이미 작업요원 2명과 주민 5명 등 7명이 지뢰 사고로 희생됐다. (2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뢰 제거 작업. 한 달 사이 지뢰 5개와 불발탄 3개를 처리했다. 지뢰밭으로 소들이 들어가고 있다. 소 몇 마리가 전 재산인 이들은 소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캄보디아 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아 지뢰를 완전히 제거한 뒤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있다. 과거 지뢰지대였던 이곳은 주민들의 보금자리가 됐다. 이곳에는 현재 각지에서 이사온 17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과거에는 들어가기도 불안했던 지뢰밭이 사람 사는 동네로 변했다. 내전과 전쟁으로 얼려진 캄보디아. 1990년 한 해에만 지뢰로 인해 발목과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
약 6천 명에 이르고 1979년 이후 지뢰 피해자가 6만 명, 이 가운데 어린이가 6천 명 이상이다. 군인이었던 판하린, 지뢰 사고로 왼쪽 발을 절단했다. 논에서 일을 하다가 지뢰가 터지는 사고를 당했다. 오갈 데 없는 지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지뢰 피해자 보호소. 축구 선수가 되겠다는 16살 티아르. 영어 선생님이 꾸민 세아린이 악몽 같은 지뢰 사고의 아픔을 딛고 희망을 키워가고 있다. 한국 전쟁 때 최대 접전 지역이었던 양구. 군인까지 합하면은 적은에서 죽은 사람이 13명인가 죽었어요. 적은에서. 그리고 여기서는 괜찮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이쪽에서도 3명 죽고 4명 다쳐갖고. 근데 주로 적은에서 많이 죽었어요. 가족 5명 가운데 4명이 지뢰 사고를 당한 박춘영 할머니. 다리가 아주 헐어서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본인도 겨울에서 지뢰를 밟아 왼쪽 다리를 절단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헐어가지고 헐어가지고 이만큼 없잖아. 이만큼 없고. 인제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이곳으로 가족을 데리고 이사온 박춘영 할머니. 아주 원망스럽다고 너무. 옷 입으세요. 지뢰 사고로 장남과 둘째 아들, 손자까지 잃었다. 한 다리도 관절. 나라에서 저기 전쟁 때 전 난리 때 그 이북 사람들 나쁜 사람들 나오면 죽으라고 묻어놓고 애만 민간들만 잡으니 멍청하잖아요. 너무 우리가 억울하잖아. 그런데도 보상도 안 나오고 그러니 아주 결과적으로 아드님 어떤 데 나라가 원망스러워하죠. 두 아들과 손자를 가슴에 묻은 채 평생 불구로 살아온 박춘영 할머니. 이제 몸도 마음도 지치고 기력마저 쇠약해지고 있다. 더 이상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국가 입장에서 이 피해자가 놓여 있는 심각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저는 현행법이 어렵다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서 피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평생 불구로 살아오면서 어디다 떳떳이 하소연 한번 못하고 숨죽이며 살아온 사람들. 이제 이들은 늙고 병들어 세상을 원망할 기력조차 잃어가고 있다. 항상 모든 지뢰는 적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매설한다 그러지만 여태까지 모든 그 지뢰는 적보단 아군을 더 많이 피해 일으켰고 또 군인들보다도 민간인을 더 많이 살상했고 또 어른들보다 아이를 더 많이 죽인 무기가 바로 이 지뢰입니다. 그래서 이 지뢰야말로 가장 비인도적이고 살상적인 무기다라고 우리가 규정을 했고. 분단 국가였던 시기에 무수한 지뢰가 동독 지역에 매설되었던 독일. 하지만 지뢰는 거의 다 제거되었다. Ja, und hier in dem Raum, das ist unsere sogenannte Lehrmittelsammlung. Hier haben wir alles das, was wir hier in Schleswig-Holstein an Kampfmitteln finden können, für uns zu Lehr- und Ausstellungszwecken. 1390km에 이르는 동서독 국경 접경 지역에 철제 지뢰와 플라스틱 지뢰 등이 광범위하게 매설됐다. Während der Teilung von Deutschland sind auf ostdeutscher Seite eine unübersehbare Anzahl von Minen verlegt worden. Wie viele Minen es insgesamt waren, lässt sich zum heutigen Zeitpunkt nicht mehr sagen. Was allerdings man sagen kann heute ist, dass nach der Überwindung der Teilung nahezu alle Minen aufgrund der Verlegepläne wieder beseitigt werden konnten.
통일 후 독일은 지뢰 사고를 막기 위해 여행객들에게 지뢰 매설 지도를 나눠주기도 했다. 독일이 비교적 쉽게 지뢰를 제거할 수 있었던 것은 지뢰 매설도가 잘 보관돼 있기 때문이다. Über die Beseitigung von Minenfeldern auf der Insel. Hier hinten haben wir eine Karte, auf der diese Minenfelder eingezeichnet sind. Das sind jetzt 2 Minenfelder, einmal im Bereich Norden der Insel und hier im Osten. 매설 지도는 지뢰가 어느 지역에 매설됐는지 지역 반경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지뢰 탐지를 용이하게 해준다. 한편 불발탄 탐지는 항공사진 분석을 이용하고 있다. 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군이 촬영한 폭격 전후 항공사진 분석을 통해 불발탄 존재 여부를 판단한다. 독일에서 모든 지뢰 피해자는 본인이 피해만 입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주에서 365일 24시간 폭발물 처리반을 가동시키고 있다. 1997년 12월에 성립된 오타와 대인 지뢰 금지 조약. 이 조약은 비인도적인 무기인 대인 지뢰의 생산 이전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현재 156개국이 가입된 이 조약에 한국은 가입하지 않아 인권 후진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한국 대표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다음과 같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한다. 우리 정부 대표가 대한민국에는 후방 지역에는 지뢰를 매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방에만 매설하고 있고 민간인 피해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는데, 녹색연합과 한국 대인지뢰 대책회의 조사 결과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주장과는 달리 비무장지대 외의 후방 지역에도 상당량의 지뢰가 매설돼 있고 후방 지역에서도 민간인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편 한국 대인지뢰 대책회의는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2,000명에 이를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합참은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182명이라고 서면으로 알려왔다. 한반도에서의 대인 지뢰 사용이 군사적 효용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퇴역 장성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보냈던 영문 서한이다. KIDA, 이른바 한국국방연구원 분석 자료에도 지뢰의 장애물 효과가 미지수라고 나와 있다. 파도가 칠 때마다 자갈들의 합창이 들리는 태종대 감지 해변. 스쿠버 다이버들의 낙원이다. 하지만 이곳에서 대전차 지뢰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아마 이쯤 될 겁니다. 저쪽에, 저 안쪽에 300m, 150m 안쪽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지역인데 이렇게 지뢰가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그렇죠. 이 지뢰가 이게 그러니까 떠내려와서 왜 그러냐면은 이 비가 많이 오면은 여기가 완전히 물이 무엇이 이거 뭐 홍수 같아요. 물줄기가 막 이렇게 쫙 내려갑니다. 이게 물줄기가 어디에 가냐면 저 앞에까지 떨어져요. 해변 인근 중미사는 지뢰 지역이다. 이곳에는 일반적으로 M14 플라스틱 대인 지뢰를 매설하지만 강릉 방공기지 주변에서는 M16 살상용 대인 지뢰가 유실되기도 했다. 다이버가 이제 물속에 다이빙하고 나오다가 그 앞쯤에서 그 지뢰 뭐 이런 거 터지는 그게 이제 있다 해가지고 그 지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폭파하는. 폭파했어요? 폭파가 되던가요? 인근 지역에는 유람선이 운항하고 있고 대형 화물선들이 정박하는 곳이다. 그 전에 저희들 많은 민간인들이 많이 봤어. 보고 그래 그냥 무심코
지나다니는 뭐로 부딪히고 돌로도 굴러다니고 했는데 그런 걸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처음에 대전차진지 모르고 자동차 타이어인 줄 알았다고. 타이어를 하는데 같이 가도 이제 폭발 영부분 옛날에 군생활 하면서 그분이 이거 지뢰다 나가자 올라 신호를 받고 나온 거죠. 감지 해변과 맞닿은 이곳 중미사는 지뢰지대로 96년 산불을 진화하던 소방관이 지뢰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사고가 한두 번이 났어요. 어떤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뢰가 이제 터져갖고 이제 발목이 이제 아주 큰 부상을 당하고. 대전차 지뢰가 이곳 감지 해변으로 어떻게 유입됐는지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상황. 제2의 대전차 지뢰가 나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여름철 되면은 여기 다이버들이고 요 사람들이 요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거기 만약에 터졌으면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감지 해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 말이 한국이 선진국이라 하면서 그 지뢰 하나 지금 제대로 제거 못하고 있다 하는 게 이거는 남이 보면 우스운 일이다. 그 산바선은 할 수 없지만은 이 유망 관광지에 말에 이런 지뢰밭이 있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기다. 이것도 지뢰를 제거하긴 했지만 입산 금지 표지판이 있는 것으로 봐 유실 지뢰가 있음이 분명하다. 공군에서는 이곳의 정보 공개를 유보했다. 투명한 지뢰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남아있는 지뢰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100% 제거하도록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현재 60여 개 나라에 이렇게 이상의 지뢰가 매설돼 자연과 인간을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매 22분마다 사고가 발생, 팔다리를 잃거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 서울 한복판, 우면산에 남아있는 8발의 지뢰. 1000발 중 992발을 제거했다 해도 남아있는 단 한 발이 억울한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